그 2021년도 부동산 시장에 시장 변수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하나 꼽을 수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보도자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0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맘때가 되게 되면 각종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경제연구소, 또 은행이라든가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이제 2021년도 주택 전망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매년 여러분들이 이맘때쯤에는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택산업연구원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망치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2020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의 현상이 뚜렷했던 올 2020년도였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보다는 일단 하반기가 굉장히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 2020년도. 자, 2019년도 이제 12월 대출 규제 시행으로 2020년 올 상반기 초반만 하더라도 매매 시장이 그렇게 이제 좀 잠잠했거든요. 이제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유세 부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제 매겨지게 되는데, 자, 이제 뭐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 이제 그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년 이제 내년에도 올라갈 거고 내후년에도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유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3월달, 4월달, 5월달에 물건이 좀 나왔어요, 시장에. 자, 그랬을 때 그 물건들이 이제 빠르게 소화가 되면서 가격이 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17, 710 대책까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지금 갑자기 또 복병이 하나 나타났죠. 자, 바로 임대차 법이 이제 7월 말 통과가 되면서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자,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이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기까지 이제 했고요. 또 이제 전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시중에 이 풍부한 유동성 자금, 이 돈이 부동산으로 더욱더 유입이 되면서 이제 매매 시장까지 끌어올린 2020년도 하반기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전망을 이제 연구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각 그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2020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전망을 했을까? 대부분 제가 돌이켜서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 거의 다 틀렸어요. 거의 다. 대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연구기관이나 이런 지역, 보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좀 더 맞아 떨어졌던 202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020년도 이 한국감정원,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자,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2020년도 1월,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는데요. 2020년도 전국 주택 가격이 0.9%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내다봤는데, 자, 수도권은 0.8%, 지방은 1% 하락한다는 관측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집값 하락 원인은 2019년도 12, 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가 아파트 투자 심리 위축, 굉장히 강력한 12, 16 대책이었기 때문에 좀 하락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 보유세 강화, 요거 또 꼽았었고요. 또 이제 전세 가격은 이제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등으로 좀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 빗나갔죠. 가격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은 아주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래서 역시 이제 전국주택 2020년 전망치를 한번 돌이켜서 살펴보게 되면 매매 가격은 0.8%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했지만 오히려 올라갔죠. 상승 많이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오늘 살펴보는 기관이 주택산업연구원이거든요. 자, 2020년도에 상승과 하락이 이제 그 공존하면서 지역별로 이제 그 상승하는 지역과 하락하는 지역이 이제 공존할 거다. 자, 주택 매매 가격이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이건 반은 맞았고 반은 좀 틀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하락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제 보합세로 좀 유지하면서 유지는 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했던 게 바로 주택산업연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기관들 제가 보통 보면 뭐 한 번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두 번 틀리고 세 번 틀리는
이 기관이나 경제연구소라든가 이제 은행에서 나오는 자료, 요런 거는 조금 신뢰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또 2021년도 이제 전망치 또 보고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시면서 가중치를 주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뭔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부동산 학식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021년도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치, 지금까지 나온 기관의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은 그래도 제일 신뢰가 가는 기관이 이제 한국은행이겠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이 돈의 흐름에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2021년도 집값이 일단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조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 감소, 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2021년도 주택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한국은행이고요. 그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전국 매매 가격은 2%, 전세 가격은 4%,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이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인데, 그만큼 내년 전월세 시장이 더욱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 이 매매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또 이거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전월세 시장 2021년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금융경제연구소, 그래서 은행기관이죠, 은행. 자, 집값 상승을 이제 전망했지만 상승폭은 한 1%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작년에도 이제 하락을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0.5포인트 정도 좀 하락할 것으로 이제 내다봤고요. 전세 가격은 그 반대로 한 5% 정도, 파급적인데요. 5% 정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기관들의 이제 자료를 보다가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전문가 8인, 그래서 이제 내년 집값 전망,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자주 나오시는 교수님이에요. 올해보다 덜 오른다. 자, 그리고 이제 유망 지역은 서울 수도권 도심이 굉장히 유망할 거다, 2021년도.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튜브 이제 부동산 조사 연구 소장님 계시죠? 예, 유명하신 분. 자, 올해만큼은 오른다. 자, 투기과열 지구가 이제 유망 지역으로 이제 꼽았고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신교 모모님 있으시죠? 예, 요분 같은 경우 이제 보합, 내년 집값은 보합이다. 자, 그리고 유망지역은 서울 비강남권이다. 서울의 비강남권.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문가가 올해만큼 오른다. 이분은 서울 적경지역, 그러니까 서울 외곽하고 경기도하고 딱 만나는 지점. 자, 그런 지역들 있죠. 특히 이제 관문 도시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요번 유망 지역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또 집값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맞췄다고 하는 애널리스트 분 있으시죠? 예,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자, 올해보다 좀 덜 오른대요. 내년에는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는 조금 덜 오를 거다. 예, 그래서 서울 서초, 부산 연제, 경기 고양, 안양, 예, 과천, 유망적으로 이제 꼽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한양대에서 재직하시는 교수님이 올해만큼 오른다. 내년에 올해만큼 오른대요. 서울 주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 그러니까 서울 주변이라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기 지역에서 좀 덜 오른 곳. 자, 그리고 이제 직방 TV에서 나오시는 세무와 관련된 전문가분 있으시잖아요. 무슨 박. 예, 그 분께서는 이제 올해보다 더 오른다. 내년에 더 크게 상승한다. 자, 서울과 경기 남부, 예, 서울과 경기 남부권,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동남권에서는 분당 일대가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망 지역 마지막 전문가, 자, 올해만큼 오른다. 그래서 이제 EAR 리서치 대표님께서 올해만큼 오른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중저가 지역, 예, 수도권 중저가 지역,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역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 전반적으로 보면 전문가분들 다 상승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보합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락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자료만 보면 그래요. 주사년이 이제 지난 10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 변동, 그래서 매매 가격에 큰 변수, 영향을 줬던 거는, 자, 수급 지수가 이제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가장 큰 요인. 두 번째가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담대 증가율 순으로, 자, 이제 나타났고요. 투기 억제론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좀 하락론을 외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반대로 다주택자 비율이 늘어날 때, 다주택자가 많아질 때 아파트값 상승폭은 좀 낮아졌고요. 다주택자 비율이 줄어들수록 상승폭은 더욱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이 10년간의 상승 요인 분석 데이터를 지금 그 한국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그냥 근거 없이 내놓지는 않았겠죠. 수많은 데이터,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요거를 뭔가 표출을 해서 이렇게 뭔가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온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요즘에 그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 폭락한다, 폭망한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는 제가 일전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금리가 1년 동안 여러 번 또 급격하게 팍팍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있잖아요. 그땐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금리라는 게 뭐 일부 상승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락도 할 수도 있고 이 경기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택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팍팍 올라가는 시점,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시점에는 정말 위험하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 지금 뭐 30년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팍팍 뛰고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시점, 자, 그 시점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에 관한 부분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월세 시장 불안하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연구기관 내년에 큰 폭으로 전세가가 오를 거다, 불안하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실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이유 때문에 최근 이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실수요자가 또 이런 수도권 또는 이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들을 취득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전세 가격 변동 요인 가장 크게 줬던 거는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보다는 전세 가격 변동에 그 요인을 줄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변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변화가 두 번째, 수급지수, 그 다음에 주담대 증가율 순으로 금리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자, 이러한 영향 요인을 반영해서 내년 주택 가격을 이제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매 가격 전국 1.5% 상승, 수도권 1.4% 상승, 서울 1.5% 상승으로 이제 전망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2020년도에는 보합세를 유지할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전망치는 상승 쪽으로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 전국 3.1%, 매매 가격보다 높죠. 수도권도 3.3%, 매매 가격보다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3.6%, 매매 가격보다 높은 상승률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욱더 상승을 많이 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이 주택산업연구원인데, 대부분의 지금 연구기관,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연구소라든가 또는 이 은행에서 나오는 보도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전세 시장이 매매 가격 시장보다도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2021년도예요. 그래서 요런 자료가 났는데, 일단 요 주사년에서 판단을 하게 된 거는 여기 근거가 있어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정책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 등락의 영향 요인을 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가격 등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됐음에도 특정 시점의 수요 공급을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기 어려워서 수급 요인의 가격 영향 정도를 판단하지 못했었대요. 자, 이에 주택산업연구원은 특정 연도의 공급은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수요 증가분은 특정 연도의 30세 진입 인구에서 사망 인구를 뺀
주택시장 활동 인구 순증분으로 아파트 수급 지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그 주택산업연구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보다 자세한 내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카페에다가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카페 가입하셔서 그 자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에 그 1가구 1주택 소유 정책을 유지하다가 요즘에 1가구 1주택 소유와 관련된 법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또 되기도 했죠. 그 내용도 잠깐 실려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 정책을 유지하다가 독립 후 차츰 시장경제로 개방되면서 도시화 경제성장기에 주택시장의 유통가능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매매가와 임차료가 급상승했던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가지며 계약 자유와 잦은 경기 변동으로 불안정적인 주택수급 특성을 갖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1가구 1주택 정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뭔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의 경우 이제 전국은 경제 성장률, 금리 변화, 수급 지수, 주담대 증가율 순으로 이제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매매하고 달리 금리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금리가 임대인의 기회비용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이 임대차 시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잠깐 요 표를 보게 되면 지금 요 파란색이 다주택자 비율이고요. 파란색이 다주택자 비율. 예, 그리고 이제 이 조금 진한 블루선이 아파트 매매 가격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다주택 비율. 그래서 이제 이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요때 높았을 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좀 안정세였고요. 오히려 이렇게 다주택자가 이제 줄어들면서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다. 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다주택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시점, 그러다 이제 감소하는 시점이 이제 나타나고요. 자,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던 시점이 오히려 좀 안정적이었고 다주택자 비율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다주택자들 굉장히 옥죄고 있죠. 임대차 시장도 사실 정부에서 이 임대주택을 다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담당하던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세금적인 부분으로 옥죄다 보니까 다주택자 늘어날 수가 없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임대차 3법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 혜택들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좀 불안한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표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수급 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 예측 결과 2021년도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서울 모두 올해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며, 그러니까 둔화된다라는 거는 상승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 상승폭이 조금 낮다라는 거예요. 상승은 하긴 하는데 둔화되면서 전국 1.5% 상승한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실수요자 증가에 못 미치는 전세 물량 공급과 임대차 3법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며 매매 가격보다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 3.1%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불안한 이 전월세 시장 굉장히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안정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부동산 시장 아직까지 이제 혼란이 가중될 것 같고요. 이런 누적된 공급 부족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갑자기 공급될 수는 없겠죠.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주택시장 진입 가구의 증가에 따른 초과 수요,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 또 이제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용 택지 부족, 과도한 금융 규제 및
분양가 규제로 주택사업 여건은 금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전 단계까지 사업 여건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분양 시장은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제 진단을 했다. 자, 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내년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또 이벤트가 있거든요. 자, 그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년에는 일단 그 2021년도 부동산 시장에 시장 변수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하나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난, 지금 전세 가격 매매 가격보다 더 상승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난에 대한 지속,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 감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나고요. 2022년도에는 또 반토막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이 부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뭔가 상승 요인보다는 좀 하락 요인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따른 정책적 변화. 이거는 반반이라고 제가 할게요. 자, 정책적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가격은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이제 정책 변화에 의해서 또 좀 다이나믹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GTX 교통망 확충 또는 뭐 철도망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부동산을 상승할 수 있는 또 요인으로 또 우리가 이제 그 변수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뭐 좋은 방향으로 갈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요거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또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내년 1월달, 2월달, 3월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한 이 코로나19를 맞이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게 되면서 뭐 자영업 굉장히 지금도 많이 망했어요. 제 주변에도 지금 보증금 까먹고 있으신 그런 분들도 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소득도 양극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잘 버는 사람들은 더 잘 벌 것 같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가격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3월이 되게 되면 또 보유세 부담에 대한 증가, 이거는 또 하락 요인이죠. 자, 그런 것들이 또 상충이 되면서 내년 한 1, 2, 3월 달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뉴스도 나오면서 좀 시장이 지금 이미 가격이 올라온 시점, 자, 지금 내가 뭔가 주택을 취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상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득을 내년에 뭐 가격이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시점을 고르자고 한다면 저는 한 3월이나 4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6월 전에 이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6월 1일 지나게 되면 이미 세금 맞을 사람 다 맞았는데 또 재고주택 또 잠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3, 4월이 굉장히 변수가 큰 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 그래서 이제 1년을 놓고 보게 되면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또는 이런 정책적인 영향,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좀 사는 게 유리한 시점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매도하는 게 좀 유리한 시점, 좀 이런 것들을 또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내년 3, 4월 달이 좀 그래도 시장에서 만약에 물건이 나온다면 내년 3, 4월이 되지 않을까. 그때 나오면은 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조정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시점이 아마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오늘 이런 자료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 또 이제 한 번씩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